안녕하세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수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사 속에 먼 훗날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혼란과 코로나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늘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혼란한 시장 속에서 방향 정확히 잡으시고요.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기 어렵다 하시면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 그리고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돈 되는 투자 전략들까지 저희가 다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말고 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신나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외 선물 전문가죠.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한 지 3주째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대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글쎄요. 뭐 아무래도 조금 많은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네. 뭐 이 매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네. 자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기대죠. 네. 여태까지 계속 근데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수익을 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방송 중에 사실 저희가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긴 한데 예.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수익을 내주고 계세요. 예. 불안하신 부분은 없으세요? 불안하면은 진입을 못하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네. 진입할 때 네. 손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뭐 틀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불안할 것도 없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앞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역사 속에 어떻게 남을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렸는데 예. 우리 박 셰프님은 시청자의 기억에 좀 어떻게 남고 싶으세요? 뭐 다들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네. 야, 저놈 사기꾼 아니었네. 예, 이런 정도로만 나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방송 중에 박 셰프의 실제 계좌에서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믿고 저희 해외 선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 그리고 각종 투자에 대한 조언들까지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셰프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였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며 이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환호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셰프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있는데요. 어제도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예. 특히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예. 바이든 시대의 적극적인 부양책 그리고 기업의 호실적 발표 영향이 어제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오늘 시장에서도 이 상승 랠리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은 사실 그 당선됐을 때부터 이미 그 대중들한테 알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막상 또 옐렌 때문에 한번 오르고 취임식 때문에 또 오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약을 끓였는데 네. 한번 진국을 끓여내고 난 다음에 네. 찌꺼기 가지고 또 끓여서 약을 좀 짜낸 듯한 쥐어 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랠리를 이렇게 크게 이어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예,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일단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증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어제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안도감을 하면서 빅테크와 빵주들이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위주의 대형주가 계속해서 이 아웃퍼폼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려운 말 했는데 아웃퍼폼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제 시장에서 예. 성장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분간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아직 그 꼭지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지만 네. 옐렌도 얘기하기를 증세는 분명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만 시기적으로 늦춘 것뿐이지. 네. 예,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빅테크 기업들이 그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기업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올해 말 정도나 네. 그 말 전에 꼭지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제 그럼 이 빅테크 관련주, 빵주 말고 중소형주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말씀하신 건가요? 해외 주식이요, 해외 미국 주식. 주식에서. 네. 해외 주식은 지금 그 어제도 그 러셀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고 네. 상대적으로 약간 주춤하고 오늘도 약간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그 원인은 지금 그 1조 9천억 달러 그 부양책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공화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 한 4천억 달러 가까이 그 중소기업 지원책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한테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관련된 종목의 투자는 이번에 그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은 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조 9천억 달러는 공화당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네. 중간 정도에서 좀 합의하자. 1조 음. 달러 정도 합의하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그 지원되는 경기 부양 책이 좀 네.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좀 예. 큰 빅테크 관련주와 중소형 관련주의 포트폴리오를 몇 대 몇 정도로 구성하면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걸 저도 알고 싶죠. 예. 그러시겠죠? 그거는, 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또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종목별로 보지는 않고 네. 어느 정도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에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미국 시장의 유동성과 펀더멘털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동맹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어요. 근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드노믹스 시대가 개막을 했는데 예. 우리에게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허, 네. 해외 선물 쪽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시장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또 네.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또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일조를 해가지고 네.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전기차 또 뭐 태양광 뭐 그리고 뭐 바람 네, 풍력. 네. 이런 쪽으로 투자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요. 생각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바이드노믹스에 관련돼서는 좀 예. 어떻게 선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글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네.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그렇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네. 증세 일단 기억이 나고 법인세 인상. 그리고 조금 중산층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렇죠. 그런 분유세를 증세하겠다 이런 말도 왔죠. 그런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죠. 네. 해외 선물 쪽에는 네. 글쎄요. 당장에는 그게 뭐 직접적으로 뭐 더 좋을 거다 나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이 반응한 거는 단지 그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거다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그거는 차차 진행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셰프님께서 계속해서 금리를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투자를 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리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금리 인상, 시중금리가 네. 조금 인상되는 게 좀 주춤하고 네. 약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옐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달러를 뭐 자시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시중에서는 강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 어제 그 달러가 굉장히 오히려 약세로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금리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2023년까지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땡겨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네.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렇죠.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왜 벌써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적으로 조금 기울었던 거죠. 네,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버블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지수가 좀 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은 심리전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좀 우리 상품 시장은 어떻게 심리를 가지고 가야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공포 지수는 이제 빅스 지수인데 네. 그 빅스 지수가 이제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졌죠. 주가가 네. 확 올라가니까 공포 지수는 반대로 툭 떨어집니다. 네. 지금 최저점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공포 지수가 그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반등할 만한 시기가 되면 주가도 같이 다시 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걸 그럼 그 시기를 한 올해 하반기 이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 뭐 그렇게 긴 전망은 네.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예. 보시는 거죠? 없고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는 네. 한 달도 못 가서 깡통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전망까지 박 셰프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실제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박 셰프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수익도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노란톡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도 박 셰프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을 꿰뚫어 보는 눈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픈 채팅 방에서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픈 채팅방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인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검색이 어려우시다면요. 휴대폰 드시고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서 TV 속에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거길 비치기만 하셔도 저희 링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저희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부분에 따라서 대두를 어제 크게 수익을 내주셨는데 많은 참여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어렵고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박 셰프님과 함께라면 조금 더 든든하게 해외 선물 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해외 선물에 관해서 모르셔도 저희 방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박 셰프님이 기초 동영상부터 그리고 HTS 설정하는 방법까지 친절히 모두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망설이실 필요 없겠죠. 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얼른 노란톡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의 생생한 미국 현지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만나보시죠. Stock market post-past inauguration day rise in 36 years as Biden takes office. 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3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취임일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정치적 분열이 있긴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Unity and Recovery, 즉 통합과 재건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미증시가 더 잘 갈 것으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부양책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Why small caps will outperform in 2021 according to market analysis. 네, 마켓 분석가가 분석을 했는데요. 소형주가 왜 2021년에 더 잘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을 President Main Street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산층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형주에 아낌없는 지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Dead Cat Bounce라고 해서 이 증시가 지금 확 떨어지는 와중에 잠깐 반등한 이런 시기다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소형주 랠리 어떨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준비 다 되셨죠? 핸드폰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돋보기란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텝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카메라 화면 켜시고 가까이 TV에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저희 셰프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두라던가 옥수수, 이런 생소한 상품으로도 수익을 내시는 분이니까요, 이 수익 기술자에게 배우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지금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박재은 캐스터가 친절하게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렸죠.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이렇게 갖다 대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와 박 셰프와 즐겁게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오늘도 수익 랠리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셰프의 필승 전략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네, 박 셰프의 필승 전략을 배워볼 텐데요. 매매의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아직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인데요. 박 셰프님, 오늘은 좀 어떤 기술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기술이 매일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기술을 좀 더 현란하게 써주셔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뭐 1년 내내 방송하면 매일 네. 기술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지만 예. 사실 이게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사를 하셨으니까 쉽지만 저희 예. 시청자 여러분이나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차트에 어떻게 매번 적용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또 다른 차트를 보면서 보여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렇죠. 예. 선물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계약에 지금 한 2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2천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선물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본인의 자금에 맞는 정도의 배팅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나는 뭐 한 2천만 원이니까 나서 한 계약 거래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백전백패한다. 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간단한 기술이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첫째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그 내용, 뭐 지지와 저항, 그리고 뭐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근데 실제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추세선을 긋는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 고점과 고점을 이어야 이게 하락 추세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추세선은 직선도 되지만 사실 제가 장기 이동 평균선 302평선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게 추세선입니다. 네. 추세선은 직선도 추세선이지만 직선만 추세선이 아니고 네. 곡선도 추세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톡방에서 기준선을 어디에 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는 고점과 고점을 선을 쭉 이으면 그게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게 잘 모를 때는 선을 긋는 걸 또 고점과 고점을 이으라 그러는데 엉뚱한 고점에다가 선을 긋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처음이니까요. 예. 다독이면서 기준선을 처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처음이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통 여기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런 고점들을 네. 두 선을 쭉 이어주면 네. 그게 연장하면 그게 뭐 추세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라갈 때는 반대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상승 추세선이 되겠죠. 네. 자, 이 선이 왜 중요하냐? 내려올 때는 이게 쭉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대를 형성하면서 내려오죠. 자,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할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의 기준 라인이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땠어요? 예, 올라갈 때는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 네. 그럼 이 그 상승 추세선을 돌파를 할 때 이때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래서 해도 되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쭉 그 보면서 거래를 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셰프님 같은 경우는 302평을 본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분봉에서는 뭐 302평을 보는데 네. 분봉에서 302평 예, 보시는 1분봉에서 거죠. 그 정도 보는데 네. 그러면 그 302평이면 한 5시간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 장중 거래할 때 아주 적합한 추세를 읽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걸 또 302평이라 하니까 일봉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네. 일봉에서 301평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하락 돌파하고 이러려 그러면 네.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선물을 그렇게 몇 나오니까요. 달씩 포지션 들고 가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아까 기준선을 어떻게 긋는지 조금 설명이 조금 저도 듣기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높은 데를 짚어서 쭉 그리라고 내려갈 하셨는데 때는 고점과 고점, 네, 내려갈 때는 고점과 고점. 자, 올라갈 때는 네. 저점과 저점. 네. 연이은 그걸 선을 쭉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간단한 건데 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보이죠. 그렇겠죠. 하지만 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다 저도 그렇고 어렵기 마련이니까요. 예. 계속해서 뭐 이어주실까요? 자, 화면 좀 화면 좀 네. 보여주시고요. 자, 추세 지표는 뭐냐? 추세 지표는 뭐라 그랬죠? 추세 지표는 뭐냐고요? 예. 추세 지표가 시세가 파동이 중심을 지날 때 신호 발생. 자, 네, 맞죠? 그냥 읽은 거고 추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크게 움직이는 큰 추세를 우리가 잡을 때 네. 이 추세 신호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아래 위로 그냥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박스권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보조 지표를 가지고 이 박스권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꼭 이 파동의 중심을 지나는 그 뒤에 매수 신호가 뜨고 또 중심을 지나서 하락 쪽으로 내려가면
그 뒤에 매도 사인이 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따라하면 일단은 박스권에서는 좀 손실이 나지만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크게 움직일 때는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만나고 올 텐데요. 박지은 캐스터 불러볼게요. 박지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den moves to reverse Trump environmental policies.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뒤집기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환경 정책에 이제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동차 제조업, 석유사업, 그리고 발전소 같은 곳에는 강력한 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화석연료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친환경 정책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on Cooperman sees euphoria in parts of market, says he's skeptical on long-term outlook. 네, 리온 쿠퍼맨에 대한 내용인데요. 억만장자인 리온 쿠퍼맨이 단기적인 전망은 유포리아,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의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팬데믹 시대에 저점에서 강한 회복을 보인 것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강조를 했지만요. 반면에 향후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어려움에 붙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라는 전망이죠. 특히나 푸시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푸시, 밀기로는 부양책과 통화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당기기, 풀로는 법인세 인상과 규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밀고 당기가 굉장히 맞서 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좀 증시는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희 프로그램 노란톡 아시죠? 노란톡 일단 들어오시면요. 하단에 말풍선 있습니다. 말풍선 꾹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채팅창에 말풍선 플러스 꾹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돋보기 창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부분 이제 참고하셔서요. 카메라 켜시고 저희 화면에 가까이 가져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국가대표 해물요리사 해외 선물 전문가한테 주식 관련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미국 대응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얼른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의 생생한 뉴욕 현지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셰프님, 오늘 이제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방송 직전까지의 오늘 해물 시장 상황 좀 어떤지 체크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직 조금 접속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실까요? 다른 얘기로 좀. 네, 알겠습니다. 어제 뭐 홍콩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어제 또 항생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생 어제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같이 동반이 됐고 네. 오늘 장에 살짝 조금 밀리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니케이 지수는 또 니케이 지수가 매도 진입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굉장히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실지 궁금한데요. 니케이는 별로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르지는 네. 않았고 니케이는 미국 뭐 주가 지수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죠. 더 크게 영향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환율. 네. 엔화의 강세, 약세에 따라 가지고 네. 니케이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지금 어제부터 엔화가 미국 달러 약세로 돌아서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약간 그 선물 입장에서는 현물은 약간 올라서 끝났지만 선물 입장에서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금과 유가 전망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금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은 어제 다시 그 상승 전환을 해버렸는데 어제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 중에 네. 우리가 못 봤는데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꺾어가지고 어허, 급등하는 네.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굉장히 크게 좀 올랐었는데 네. 원인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원래 이제 금은 좀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이 좀 어려운 게 네, 그런 그렇죠. 부분입니다. 이 정확한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크게 움직였는데 뭐 때문에 올랐는지 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네. 그 달러 약세 때문인가 봤더니 통화들도 어제 그 유로화라든가 엔화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미국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예요. 음흠. 근데 상승 시기가 좀 틀려요. 금은 한 네. 10시 20분 정도에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급등을 했고 네. 환율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2시부터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금이 올라가면서 미국 달러가 조금 약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전에 진입해주신 대두가 66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셰프님은 매도 진입을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주셨죠. 예. 그럼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큰 수익을 그 전엔 옥수수도 수익을 내주셨고 밀도 수익을 내셨고 예. 그랬는데 어떤 지표를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모든 상품이 다 그런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면 그렇죠. 사 먹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비싸면 비싼 만큼 수요가 똑같다라고 하면 네. 그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어느 한계점에 이르러서는 네. 결국은 가격은 빠지게 된다. 음,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농산물도 별로 가격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큽니다. 네. 양파나 감자 이런 게 보통 쌀 때보다 2배 이상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배추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었었지만 지금 금배추라고 하셨죠. 2,600원 하는데 10,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죠. 그렇죠. 4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그 세계 시장에서의 대두라든가 옥수수, 밀 뭐 이런 그 상품들의 가격은 굉장히 고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시장에서 대부분 보는 분석들은 이제 고점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셰프님은 또 오랜 경력으로 매도 진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뭐 다양하게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또 크게 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네. 해드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농산물 너무 많이 올랐네 해서 네. 매도로 몇 분이 따라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 투자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셔서 또 여기는 뭐 하는 방이에요?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예. 어떻게 해외 선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기초적인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방에 들어오시면 셰프님이 또 특별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예. 거 주실 건가요? 제가 예전에 아주 쉽게 강의해 놓은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다 합쳐서 5편인데 한 2시간 정도 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해놨으니까 네. 그걸 무료로 드리고 네. 매일매일 이 시장 상황에 시황, 대한 네. 시향을 제가 매일 아침 오전에 찍어가지고 점심 되기 전에 올립니다. 그걸 그렇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제공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시황을 보면은 또 어떻게 그날 뭐 오전에 저희가 방송이 조금 늦은 시간이니까 그 전에 개장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황을 올려드리면 또 선물을 하진 않더라도 주식을 하시더라도 이런 글로벌 시황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
선택하시고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검색이 어려우시면요.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로 스캔을 하셔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도 인증을 해드리고요. 꼭 주식, 선물, 다양한 파생 상품 상담까지 저희 박 셰프가 오랜 경력으로 해드리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재밌고 즐겁게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볼게요, 셰프님. 예. 저희 지금 10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오늘 우리 해물시장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시죠. 그렇죠. 한번 주요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일단 그 미국 시장부터 네.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개장 전인데 그 일봉입니다. 일봉 S&P 500 지수 이틀 연속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네요.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는데 요 상승은 옐렌 재무장관 네. 그 발언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대감 때문에 엄청 자, 올라왔죠. 오늘 현재 그 상승폭이 약간 올라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그 진행됐던 흐름은 횡보하는 모습이죠. 오전에 점심때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그 상승 흐름은 단기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위치까지 일단은 올라왔다. 네. 자, 그리고 이 앞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바이든의 그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은 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 취임식을 통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죠.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약을 따려 먹고 3탕째 쥐어짜서 따려 먹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이 좀 든다는 거죠. 어. 자, 다른 그 종목도 나스닥이 특히나 그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법인세 증세 부분이 조금 우려가 좀 줄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중이고 특징적으로 이제 러셀을 봐야 되는데 아까 중소기업에 대한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있었다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보시면 그 러셀 2000은 중소기업들만 모아놓은 주가 지수입니다. 네. 3일째 올라가지만 이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돼 있다. 이거는 지금 그 의회에 상정돼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중에 약 4천억 달러 전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계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조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우 지수도 보면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흐름은 나스닥은 조금 강하게 조금 올라인 상태지만 다우는 지금 보합권이에요. 그냥 0.06% 올랐으니까 거의 네. 오른 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강보합권이네요. 그렇죠. 네. 아주 미미한 상승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시장 열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항생도 볼까요? 그러면? 네, 항생도 아까 한번 보실까요? 항생, 야, 당분간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어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그 따라서 좀 올라가지고 이 일봉은 사실 오늘 오후 6시까지의 일봉입니다. 네. 그 어제 일봉이. 그렇죠. 항생은 오후 6시에 다시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일봉은 오후 6시부터 그려진 일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일봉은 어제 일봉은 어제 그 미국장 상승할 때까지는 이거 보시다시피 분봉에서 보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죠. 네, 그렇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점심 정도 우리 시간으로 점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락세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셰프님과 어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 예. 그런데 항생 지수의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중국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항생 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크게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좀, 네. 예, 제가 볼 때도 조금 조정이다. 옆으로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 조정을 보이는 정도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한번 또 이 그 도박성이 조금 그렇죠. 강하죠. 네. 그러니까 몰아서 투자가 들어가면 네. 심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생은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매도 관점으로 보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당분간은 있습니다. 조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좀 관망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지수 상품들 저희가 흐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뭐 통화, 농산물, 국채 등의 상품 등 흐름들도 지금 10시 39분 지나고 있는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채 한번 볼까요? 네. 예, 국채가 지금 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그 약간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 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0.08%. 채권이 이 정도 움직인 거는 조금 적당히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어제 보면 그 강보합권 0.02%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금 오늘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중 금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채권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금도 한번 볼까요? 네, 금? 볼까요? 여러분들이 금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죠? 저도 금 좋아하는데 네. 이런 거 다 플라스틱인데 어떻게 저도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도금이라도 금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러면 도금으로라도 좀 돈 많이 그렇죠. 벌어서 같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저? 아우, 당연하죠. 예. 해외 선물로 제가 한번 이 귀걸이 금으로 제가 금속 알레르기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골드도 마이크로 상품이 네. 있거든요. 그럼 추천을 좀 해주시는 예, 건가요? 골드 네. 마이크로 상품이 있는데 네. 골드는 사실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그 요 며칠 동안 한 2주 가까이 연초부터 계속 하락하면서 조정 흐름이 나타났죠. 네. 자, 상식적으로 그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중에다 펼쳐버리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는 약세이고 금은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이게 상식인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건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 네. 예. 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이라는 게 고지고대로 1 더하기 1은 1이면 얼마나 우리가 이 그렇죠. 시장을 대항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돈 푸는데 왜 금값이 떨어지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뭐 조금도 아니고 급락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오늘 주가가 좀 빠지면 네. 골드도 약간 더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골드는 약간 매수 의견을 좀 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제 네.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그 뭐 뉴스를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네. 현재 일봉의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 방송 중에 니케이 지수를 매도 진입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뭐 혹시 새로 진입하신 게 있을까요, 상품이? 나스닥 아침에 네. 마이크로로 네. 그 매도를 해놨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한번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세요. 예. 보여주기 싫어요. 보여주기 싫으세요. 그래도 한번 예.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손실도 저희는 아침에 투명하게 들어가가지고 공개를 할게요. 제가 또 들어가면 또 많이 들어가니까 한 1,200불 정도 아주 심하진 않죠. 네. 1,200불 정도 그 9계약 들어갔어요. 좀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셔서 안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마이크로라서 사실은 그 빅 네. 사이즈의 0.9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빅 사이즈 2개 들어가면은 좀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숫자만 많지 그렇게 그 빅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9계약 들어가셔서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매도로 진입을 하신 거죠. 자,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네. 들어간 가격이 굉장히 고점이에요. 차트에서 보면 네. 오늘 들어갔으니까 이 네. 정도 쭉 펼쳐보면 와 엄청나게 고점이죠. 네, 그죠? 그러네요. 예, 엄청나게 고점인데 충분히 오늘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일 아침까지도 올라가 버리면 내일 네.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을 하실 예정인가요? 근데 오늘도 올라가 버리면 네. 일단은 절반 정도는 손절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의 손절을 예.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가 네. 좋은 게 그렇죠. 빅 사이즈 한 개 들어가면 다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는 잘게 쪼개놓은 거니까 그중에 절반 정도만 손절하고 절반 들고 있다가 다시 빠지면 네. 재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셰프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지만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할 때도 뭐 한 계약이 아니라 9계약이지만 굉장히 짧게 손절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보유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현명한 건 아니죠. 굉장히 지금, 냉철한 모습을 또. 그래도 뭐 한 1,000불 네. 정도니까 그렇게 그렇죠. 어제 그 6,000불 벌어놓은 게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보자 뭐 이렇게 네.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대두를 계속해서 매도 진입을 해주셨는데, 예. 셰프님 그러면은 계속해서 농산물로 지난주에 옥수수, 밀, 대두 다 수익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예. 큰 수익을 좀 또 투자금 대비도 굉장히 큰 수익인데, 그렇죠. 네. 이번 주에도 좀 농산물 흐름 지켜보면서 어떻게 매수나 매도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농산물 그 재진입할 기회를 좀 보고 있는데 네. 톡방에서도 아우 대두 막 그 다시 매도로 네네. 진입하고 싶어가지고 막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하루 이틀만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어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보시면 제가 청산한 자리가 정말 최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깨에서 발목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네.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의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해가지고 발목에서 팔았어요. 어. 발목에서 청산한 거죠. 네. 자, 보시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분봉으로 보면 자, 여기죠. 이 그렇죠. 부분 잘 네. 보이신지 모르지만 자, 선으로 그려 보면 여기에 이제 빨간 선이 하루 간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네. 자, 어제 여기 끄트머리에서 여기서 청산을 했어요. 네. 굉장히 잘 청산했죠. 그 다음에 약간 그렇네요. 내려갔지만 그 다음에 반등이 쭉 나왔는데 네. 그대로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익이 한 1,000불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이 움직임이 한 5,000불 가까이 될 겁니다. 반등이 크게 나와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셨는지 굉장히 이제 물고 나무서서 주식할 수도 이제 매수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하셔서 청산을 하셨네요. 그렇죠. 또 이 보시다시피 가격이 또 급락하면 또 매수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원리입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은 이상하게 너무 그런 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네. 과하게 좀 상승한 측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천히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셰프님은 지금 니케이랑 예. 나스닥 매도 진입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예. 계속해서 저희 방송 중에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게 기준선을 좀 차트에서 그리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렇게 뭐 강의 자료로 보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셰프님이 직접 이 기준선 그리는 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네. 뭐 대두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네. 자, 좀 전에 그 추세 지표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기준선은 여러분들이 그리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고점을 가격이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했을 때, 네. 매도 관점인데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진행되기 전이라고 하면 쭉 진행되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한 거죠. 네. 자, 끄트머리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추세선이라는 건 뭐냐? 아까 내려올 때는 이 고점과 여기 고점, 그걸 쭉 이은 선이라 그랬죠, 그죠? 네. 자, 이게 간단한데도 이상하게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 고점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보니까, 떨어지고 있네라는 게 이 직선으로만 봐더라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도 하나의 또 기준선이 될 수가 있고 네. 매매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장중의 변동폭에 따라서 어디를 기준을 잡느냐가 거래하는 분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준선을 따라서 그래도 매매를 하면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시장이 좀 크게 요동을 칠 때도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준대로 그 거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가 이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어디다가 기준을 잡을 거냐. 네. 그걸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인데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평선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매도 나는 조금 일찍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 요 그려놓은 네. 분홍색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뚫리면 나는 매도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평선이
굿굿하게 바치고 있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수익은 요만큼 조금밖에 기대를 못할 수 있죠.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아직 어려우시다면 기준 세워보시는 법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0분 저희 굉장히 짧게 느껴지셨는데요.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내일 또 저희가 10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